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첫 번째 주말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서울 도심에서는 촛불 집회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정군기 홍익대 초빙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시면서 그 집회하는데 다녀오셨나요? 좀 잠깐? 예, 저는 뭐 취재차 열릴 때마다 나가보곤 하는데 그 3.1절하고 지난주가 이제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양쪽이 아주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그 열정을 보였는데 오늘은 뭐 양쪽 다 뭐 분위기 좀 다르지만 사람도 좀 줄은 것 같고 이제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함성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너무 성급한지 모르겠지만 탄핵 전에는 그런 그러니까 갈등이 좀 큰 모습이 있지만 탄핵 이후에는 좀 이게 좀 빨리 좀 줄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뭐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축제 분위기가 오늘 이어졌고 반대 입장의 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정도로 해서 또 차츰 열기가 식는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탄핵 반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분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늘 정도에 많이 나타나고 이후부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국회로 넘어가야 된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탄핵 무효 진영의 분위기 또 궁금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경찰을 향해서 인화 물질을 뿌려서 또 잡히기도 했었거든요. 어떻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런 분위기가? 뭐 YTN 뉴스에서도 보고 이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그 연단에 올라간 연사들이 자꾸 이렇게 사망자, 부상자가 생기니까 이제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또 어필이 돼서 이제 조금 더 냉정함을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부총장님은 어떻게 이 갈등이 좀 빨리 봉합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언론에도 보도를 하고 촛불 집회는 또 상당히 뭐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사실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면 슬픈 날이죠. 불행한 날이고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 등장을 한 데다가 지금 완전히 나라가 두 쪽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차분한 자제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19차례 가까운 이 촛불 집회 탄핵 태극기 하면서 한 번도 불상사가 없었는데 요번에 막판에 이제 불상사가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마지막에 한 슬기로운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잘 유종미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이제 90일 동안 정말 엄청난 숙제를 지금 풀어낸 셈인데 그런데 아직도 이게 마음 편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신변 위협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신변 위협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뭐 이제 결정을 내린 심판관들에 대해서 어떤 뭐 위해를 갈 수다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8대 0이라는 이런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오니까 무난하고 참을 수 없어서 이제 과격한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분들도 냉정을 찾고 또 그동안 제가 3.1절 집회를 제가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그때 나온 분들은 꼭 뭐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서 나온 분도 아니고 여러 분들이 있거든요. 이 보수 진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여 인원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또 지도부는 이제 또 따랐던 분들을 또 여러 가지로 또 다스려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뭐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너무 이렇게 뭐 재판관들을 뭐 어떻게 위협한다 그런 얘기는 좀 약간은 좀 과장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더 어제보단 냉정을 찾은 분위기였습니까? 어제보다 어제는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헌재 앞에서 뭐 완전히 뭐 사망자가 3명이나 날 정도로 경찰 버스에 다 올라갔죠. YTN 뉴스를 보면은 경찰 버스 여러 대에 60대, 70대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분해가지고. 근데 오늘은 박사모하고 또 여러 국회의원들 몇 명 나와가지고 비교적 좀 침울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격정적인 그런 분위기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헌법재판관 8명이
전체적으로 이걸 탄핵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네. 그동안 한 4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 언론, 국회의원께서 모조리 다 평가를 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진 거라고 봅니다. 예.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당초에 80% 이상이 탄핵을 해야 된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론 민심에 의해서 일단 탄핵이 이루어졌던 거고 두 번째로 이제 국회 탄핵이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헌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그때는 3번 최소 이상에 걸쳐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판관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혹은 뭐 불복한다, 억울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좀 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 시위에 참가하시는 탄핵 반대 그분들도 있지만 예. 또 한 분이 더 계신 것 같아요. 그 지금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됐는지 아직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단 말입니다. 예. 이걸 좀 입장 발표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도 정말 답답하죠. 그리고 야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현재까지도 그 보수 진보 막 갈라져서 갈등을 하고 빚는 이 모든 것을 어찌 보면 일거에 치유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예. 말씀만 해주시면 이 진정이 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지금 계속 청와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구간 억측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언론을 보는 그러는지? 지금 예. 언제 나가는 건지 판결이 불복하는 건지 버티기 하는 건지 좀 듣기 민망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본인도 언제 나가실지도 분명하게 좀 명확히 밝혀주신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좀 진정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침묵 정치를 이어오고 있다. 정말 저도 답답하고 국민들도 답답하고 모두가 지금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최 부총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보수 여권 패널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오늘 저 다른 어디 그 미디어에 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다면 상황 인식을 분명히 냉정히 해야 되는데 네. 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지금 그런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뭐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4년 동안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대통령 입장에서 이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우선 내보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우선 대통령이 뭐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문제보다는 대통령이 지금 한 말씀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억울할 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지금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없다. 네. 이건 뭐 본인의 책임이기도 하고 참모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참모들. 예. 네. 대통령이 왜 실패했냐를 따져보면은 4년 동안의 그 불통의 리더십과 권위주의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직도 청와대에서 이어지고 있다. 전 대통령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참모들 누구 하나가 나가가지고 지금 메시지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최 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언제 그 삼성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그 얘기도 정확하게 그 뭐 홍보수석이나 이런 사람의 입장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도 야권이라든가 뭐 여러 그 국민들도 대통령이 좀 이제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이게 세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저는 예. 근데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내일쯤은 정확한 메시지를 내거나 아니면 모레쯤 내거나 아니면은 그 비서실장이나 수석을 통해서 이사하는 일정은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계속,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계속 침묵을 지키고 일정을 바뀌지 않기 때문에 약간 미묘한 어떤 법적 문제 논란들이 지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월 10일 날 판결문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마지막 후반부에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된다. 이 딱 말하는 순간 전직 대통령이 모든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원칙대로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대로 한다면 바로 직후에 속된 말로 짐 싸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속 정확히 그 시간이 11시 21분이고요. 예. 이제 헌재 탄핵 선고문에 그거 일부러 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삼청도 사저가 부족하다면 제3의 장소로 갈 수가 있거든요. 뭐 네. 이를테면 호텔. 호텔이라든지 예. 뭐 다른 장소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보기도 좋고 또 국민들이 볼 때 또 동정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예.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묘한 논란을 일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쉽게 깨끗하게 네.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다. 예. 청와대에 계속 머물고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국민들도 관심이 또 증폭이 되고 있는데 네. 민간인 신분인데 언제까지 머무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예, 저도 뭐 법조인들한테 많이 취재를 예. 해보고 네. 많이 알아보지만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사실은 뭐 정말 100% 원칙으로 따지면은 최 총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네. 이번 탄핵이 우리나라 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게 처음 당하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닥쳐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탄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청와대 참모들의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있다. 또 대통령도 99%는 내가 저 기각으로 다시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내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각오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이 부분이 불복이나 그 버티기의 그 이미지로 국민들한테 느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 대통령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상 초유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네. 혼란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불통 참모진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 탄핵 선고 과정에서도 그 예전에 그 불통이 계속돼서 지금 이 오늘날 그 청와대에서 그대로 있는 관저에서 그대로 있는 게 계속 연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절을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참모진들이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게 그 소통의 문제였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현직 있을 때는 무서워서 소통이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이제 탄핵된 이후에는 뭐라고 할까 뭐 너무 안쓰럽기도 해서 통화가 안 되고 이래저래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이제 일찍이 그 강조했던 게 원래 스타일 자체가 성격 자체가 이제 네. 그렇게 활발하게 대인 관계를 활발하게 넓혀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너무 미묘하고 아주 이 오늘 하루하루 시시각각이 역사적인 순간들입니다. 네. 이 순간을 잘 마무리해야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훗날 이런 큰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들의 비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가 친문구 정치가 지속될수록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이 딱지 이런 불명예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까 참모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이미 지금 이 상태에서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탄핵 직전에 왜 참모들이 그 정도도 예상을 못하고 최소한의 준비도 못했는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총장님 대통령학을 지금 전공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질문을 드리면 예. 지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혼자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계속 그렇게 혼자 계셔도 되는 것인지 예.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는 이제 경우의 문제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삼성을 청와대 안쪽에 가든 어디를 있으니까. 가든 예. 안팎으로 가든 간에 예.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보호를 할 텐데 두 가지를 걱정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미묘하지만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혼자 앉아 계시는지 누워 계시는 게 TV를 보시는지 아니면 잠을 자시는지 명상을 하는지 책을 보는지 도저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가족이라도 있으면 그 말이 새 나올 텐데 가족이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예, 지금 가족도 최순실하고 없고 그랬다는 거 예, 아닙니까? 최소한의 예. 이른바 그 집사 네. 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런 심리 상태가 계속될 경우에 과연 나와서도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부분 좀 네, 표현하기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찌 됐든 우리나라 대통령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경호보다 저는 의전 네. 문제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고 네. 쇼핑을 하고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고 네. 그럼 밥은 누가 차려주는 건지 식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옷은 누가 빠는 건지 민간인 신분인데 지금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관저에 몇 명이 하고는 있죠. 네. 근데 그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묘한 거고 그리고 당장 내일 모레 나올 경우에 밖으로 나올 경우에 삼성동에 나온 말이죠. 사진이 나오면 그 의전을 누가 뒷바라지를 하는 건지 예. 지금 뭐 연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중단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순실도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예. 누가 어떻게 봐줘야 되는데 그야말로 예. 완전히 혈연 단신이 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참모진들이 준비를 하고 대통령도 준비를 했을 텐데 예. 지금 그런 걸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니까 앞으로가 걱정된다는 예,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마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 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대통령을 많이 세계 역사상 연구해봤지만 예. 이 정도로까지 특수한 상황, 완벽하게 사막 위에 혼자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는 처음인 거고 정말 뭐라고 이건 예. 제가 지금 나중에 책을 쓰고 연구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실지 이 부분이 저로서는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참 참담한 심경입니다. 예.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관측을 하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네.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거취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궁금하거든요. 일괄 사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청와대 참모들은 또 대통령의 그 탄핵과는 달리 네. 권한 대행을 또 보좌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 직위가 뭐 상실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이게 일괄 사표를 내는지 아니면 황교안 권한 대행을 계속 보좌를 하는 건지 뭐 내부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어쨌든 이분들이 뭐 계속 그 환경 권한 대응을 보좌하더라도 청와대는 이제 공백이 되는 거고 이제 2달 뒤면은 이제 새롭게 또 사람들 꾸려지는데 네. 저는 그 최 총장님처럼 그렇게 비관적으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이영선 행정관 구속 안 됐거든요. 네. 예, 그분 들어가서 지금 잘 보좌하고 있을 것 같고. 뭐 혼자 있는데 익숙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고뇌 속에서 견디고 있을 텐데 저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대통령학을 연구하는 우리 최 교수님조차도 정말 드문 경우라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예. 지금, 예. OECD 국가 중에서 탄핵으로 대통령을 내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고요. 우리가 흔히 탄핵하면은 중남미하고 동남아시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내가 퇴진할 테니까 정치 로드맵 마련해달라.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데 대한 후폭풍도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치권도 반성한 점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예. 그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참 미묘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박근혜 대통령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 네. 아주 참담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걸까? 네. 아니면 의외로 담담할까? 하는 아.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후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워낙 힘든 고통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의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아까 참모 말씀드렸는데 참모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다만 이제 도덕적인 문제를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마 전원 사퇴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면 다 사퇴를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그럼 청와대가 뻥 뚫리게 되고 인수위가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인수인계 작업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겨놓되 다만 민정이나 정무수석실 같은 미묘한 부분들 정책을 역할했던 분, 네네네. 예, 그리고 논란이 그렇지 있는 않습니까? 부분들. 예. 그다음에 청와대는 공무원이 두 부류입니다. 별정직과 일반직.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 간 공무원들은 상관이 없는데 별정직, 왜 대통령이 데리고 온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거취, 이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보면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게 이제 상식의 생각합니다. 수준이겠죠.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저도 그렇지만 제일 고민이 많을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과연 이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검처럼 강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어느 수준에 할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YTN 뉴스를 계속 지켜보니까 검찰이 뭐 이제 빨라지고 있다. 네. 소환 얘기도 벌써 나오고 뭐 원칙 수사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검찰의 고민이 앵커 말씀한 것처럼 많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예. 탄핵 재판이 이게 뭐 헌법재판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법률적 잣대로 하는 재판이 아니고 정치적 재판입니다. 그렇죠. 그건 자격의 문제죠, 대통령.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 사형 선고를 내린 거고 또 대통령 지위가 내려왔는데 검찰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연인 신분으로 그냥 그 수사를 하다 보면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많은 그 공에도 불구하고 뭐 가족들의 어떤 혐의 때문에 전직이라는 이유로 검찰에 이제 그 불려갔는데 이때 검찰이 이제 원리 원칙대로 한 거 아닙니까? 원리 원칙대로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네.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렇죠. 예. 이런 걸 생각하면은 검찰 수사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있어야 된다. 고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정대로 하면 대통령 뭐 잘못했으니까 탄핵되고 나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해서 수사받고 잘못하면서 구속되고 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그 정치는 항상 법보다 위에 있거든요. 협상과 타협 속에서 정치 보복의 이런 행위도 없앨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검찰이 유연하게 정치권하고 어떤 교감 속에서 뭐 교감이라는 것은 미리 짜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나라의 앞나라 생각해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이후로 수사가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많이들 해왔던 그 수사를 이제 미뤄가지고 대선 이후에 그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 대선 이후에 하더라도 정치적 고려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정치적 어떤 보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그 어떤 그 위치, 그 프레지던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페루 같은 데서 예. 후지모리 대통령이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탄핵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까지 간 상태에서 다시 그 뭐 팩스로 뭐 본인이 뭐 하야하겠다 이런데 안 받아들이고 다시 그 감옥살이를 했는데 이 페루모리 후지모리 지지자들이 후지모리, 예. 다시 그 딸을 내세워 가지고 또 이렇게 뭐 권력을 또 정치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저는 그 좀 더 그 정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예, 것 같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실지 지금 정치적 고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른바 촛불 민심은 출국 금지 시켜야 되고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정치적 고려를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주 미묘한 부분인데 네. 그 키 정치적 고려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 키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 본인이 하겠다라서. 예, 본인이. 아, 왜냐? 예. 이후에 나오실 첫 말씀과 이후의 행동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민심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네. 본인이 낮은 자세를 보인다면 그래도 검찰의 모든 분들 사람인데 네. 국민들도 말이죠. 집단적인 지성이 있는 건데 점점 수그러 들겠지만 과거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억울하다든지 이렇게 뭔가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네. 보일 경우에 국민들의 민심은 더 거세게 불타오를 수 있다. 그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청와대 관저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데요. 이제 나갈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군기 홍익대학교 초빙 교수님 그리고 최진 세한대 대외 부총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